우리 조교가 피곤했습니다. 아, 이거 내가 예, 예. 내대로 하면 되지. 따라해야 돼. 좀 하시면 돼요. 예. 예,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이완섭입니다. 예, 우선은 여러분들 앞에 영덕을 중심으로 동해안 어종류에 대한 선인들 글 모음을 제가 한 것이 나와뒀습니다. 이게 제가 이제 바닷가에 살면서 과연 우리 과거 선조들이 이 바다에 난 고기에 대한 글을 남긴 게 없나 싶어가지고 전부 자료를 수집했습니다. 수집해서 조선시대에 우리 지역이거나 강원도 지역이거나 바닷가에 관련된 한시 나머지 이제 글 이런 걸 전부 이제 번역을 했습니다. 혹시 이런 자리에 이런 책자도 좀 도움이 될까 싶어가지고 제가 한번 드리려고 갖고 왔습니다. 예, 참고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지금부터 이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먼저 축사랑 개항 10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또 오늘 이래 부족한 저를 100주년 행사에 한 말씀 하도록 불러주신 우리 재경 축사면 항위 회장이신 김인현 고려대 교수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저는 별로 아는 게 없습니다. 영덕에서 태어나 영덕에 살면서 지역에 대한 애정 관심으로 이것저것 주워들은 이야기가 테마입니다. 혹시 제가 오늘 말씀하는 중에 또 여러분들이 또 알고 계신 이야기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 늘 이해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네, 그럼 먼저 축산이란 지명이 언제부터 있어 왔는지에 대해서 제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축산이라는 이름이 최소한 이게 이제 문서상으로 서류상으로 나오는 거는 이제 그렇게 기록상에 나오는 건 고려 말부터 나온 걸로 되어 있습니다만 최소한 저는 이 신라 때부터 축산이라는 이름이 불려진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그래 추정한 이유가 이 축이라는 게 우리가 지금 이제 소축자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축산에 보면 소를 기준으로 앞에 있는 저 산이 이제 소가 누워 있는 산인데 와우산이란 이런 산 이름도 있고 여러 가지에서 이제 소만 이야기하는데 저는 이게 소보다도 방향을 나타낸 그런 글자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이게 축산이라는 지명이 최소한 신라 때부터 불러봤으면 이 사전을 찾아보면 동북 방향 축자로도 이래 읽힙니다. 그러면 신라 경주에서 볼 때 이 축산 방향은 바로 저 동북 쪽 방향이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아시는 분은 아시겠습니다만은 이 삼국시대 이전에 부족국가 시대에는 이 신라 경주 그렇게 이제 신라의 초기 신라 시대에는 이 축산이 이 경주의 최북방의 국경 역할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삼국사기를 보면 서기 102년에 실직곡국하고 이 음즙벌국 그러니까 실직은 지금 이제 삼척지역이고 음즙은 안강지역입니다. 이게 이제 싸움이 붙었을 때 이게 이제 이쪽 지역이 이 경주 안강 쪽에 붙어가지고 결국 실직곡을 물리치는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이럴 때 이쪽 지역이 경주 지역에 합세해가지고 이 지역하고 쉽게 말하면 삼척 지역의 세력 간 사이에 국경에 있거든요. 그런 걸 봐서는 이게 소축자라는 의미보다 또 이게 이 동북방 쉽게 말하면 국경 같은 그런 의미의 축자도 아니었겠나 싶고 이 서울에서 볼 때 이제 죽은 소라는 건 우리가 죽은 소는 산소는 소라 이러고 죽은 쇠고기라는 거죠. 새는 바로 이제 이 경상도 영덕말로 보면 형을 시야 혀는 입에 있는 혀를 세라 이러고 하늘 뜨는 이제 해도 세라 이러고 새별 이 새쪽 이런 걸 봐서는
그 이 동북 방향, 동쪽 방향을 의미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었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기 때문에 이제 이 실직국의 결국은 이게 이제 영예가 신라 시대 중에 우시군이었습니다. 우시군이 이제 결국 우시군의 지금 읍치가 쉽게 말하면 어서 말하면 구은청 소재지 정도지. 이게 어딘지 지금은 파악이 안 됩니다. 영덕은 어떤 면에서 영덕은 이 처음에 세워진 게 이제 호명부터 시작하면 영덕 어서 구은청 소재지가 진보 쪽에 있다가 다시 이제 이 지품에 있다가 지금 현 영덕 군청으로 갔다는 건 추정이 되는데 영예는 사실상 이 처음부터 군청 소재 쉽게 말하면 군청 소재 읍치죠. 쉽게 다스리는 소재지가 어딘지 파악이 안 되는데 저는 추정하는데 여러분 그 병곡 그 휴게소 아시면 그 바로 건너편에 보면 이제 예전 성터가 있습니다. 거기로 봐서는 이제 우시군의 어떤 최초 성지가 거기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우시군은 바로 실지국 삼척의 이제 소유였기 때문에 삼척 세력하고 남쪽 신라 세력이 접경할 때 이 축사는 바로 북경의 역할을 했지 않아 싶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 신라서 그 시절에 뭐 신라 시대 초기만 해도 외국들이 그 고려말보다 더 많이 우리나라를 침범했습니다. 서기 한 108년, 190 몇 년 이쯤에서는 그 왜구들이 이쪽 지역에 쳐들어와가지고 요새는 이제 사도성이라고 남정면 장사리고 거기 완전히 분탕기를 지어가지고 사람이 살 수 없게 되어서 이제 신라 조정에서 상주에 있는 이제 그 호민 그러니까 요새 말하면 이제 잘 사는 이런 사람은 80여가를 이제 영덕으로 옮겨 살고 하도록 하는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에피소드를 하나 이야기하면 이게 이제 지금 현재 영예 항교가 있는 곳에 작지산이라는 곳인데 이때 이제 이 고분이 그 옛날 고분이 있었는데 이게 동네 사람들이 고분을 뭐 이래가지고 토기 이런 걸 이제 도구를 하고 뭐 팔고 이런 게 있어가지고 마침 그때 제 기억에 그렇습니다. 책을 본 기억에는 이제 경북대학인가 여기에서 이제 도굴된 고분을 다시 재발굴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거기에 가야식 토기가 나오고 이런 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그쪽에서 발굴하던 사람들이 도대체 이해가 안 되겠다. 가야 같은 낙동강 줄기에 있었는 가야의 토기가 왜 영예까지 와가지고 토기가 있었는데 그건 토기를 갖고 온다는 건 그쪽 사람이 그 시절 전부 요새는 캠핑 가거나 여행 갈 때 다 그래 처리 그 시절은 전부 자기 집에 쓰고 사용하는 걸 갖고 왔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이 죽을 때는 그런 걸 순장 대신에 묻어준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걸 했거든요. 근데 도대체 이해가 안 된다면서 했는데 결국은 이때 그 상주 주민 80여 집을 옮길 때 그때 그런 걸 들고 온 걸 그 사람들이 죽었을 때 같이 묻어준 거 아니냐. 그럼 자연스럽게 이제 낙동강 유역의 가야 지역의 유물이 수백리 떨어진 영해 쪽에 발견된 게 이해가 되거든요. 그럴 정도로 이제 그 시절에는 그 외부의 침입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게 이제 나오는데 이제 이게 계속 하다가 이제 신라가 어느 정도 안정이 되고 또 고려 초만 해도 이제 이런 왜구나 이런 게 없었거든요. 또 없었는데 고려 초는 어떤 게 있었냐면 이제 동여진이 이제 고려 초에는 이 울릉도를 침략합니다. 그래서 이제 고려 초에는 이 울릉도 사람들을 전부 또 영예 지역에 이주시킵니다. 이런 게 이제 고려서에 나오는 겁니다. 그랬을 때 저는 이제 울릉도에서 이주하여 시킬 때 그 울릉도 사람을 영예보다 어떤 의미에서는 축산 쪽에 왔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때는 축산이 이제 모든 게 이제 여건상 항만으로서 충분한 역할을 할 수 있었거든요. 이제 그때는 영예 정도는 이제 대진 정도는 있었다 이랬는데 그도 어떤 면에 일리가 있는 게 이제 이 조선시대 임진왜란 때 이 응시전투라고 있습니다.
거기가 이제 웅시가 뺏기면 전라도 호남평야 뺏기기 때문에 나라 지금 아주 그 요충지인데 그 전투에 건널 장군하고 그 정담 장군이라는 분이 있어요. 정담 장군이 이거 바로 영역 이분이 웅시 전투에서 이제 전사를 그래 전사를 할 때 이제 들리는 그때 전해온 이야기로는 웅시에서 이제 바로 전쟁 중이니까 육로로는 못 오고 바닷고로 이제 그 시신을 이제 싣고 와서 대진항에 그 운반해서 이제 장례를 치렀다는 이야기가 들려오거든요. 그런 거 봐서는 그 시절 대전항도 꽤 컸지 않았나 싶은데도 제 생각은 이제 이게 축산항에서 갔다 싶은 게 왜 그래 이후에 성령원 일기에도 보면 그 정조나 영조 때 이제 그 축산항을 이제 축산항에서 출발해 가지고 울릉도를 이제 그 순시한 이런 기록도 나오고 이쪽 지역에 이제 동료들이 몇 명씩 뽑아 가지고 울릉도에 이제 그 어서 말하면 이제 그 지키는 사람 있죠. 경비병원을 보내는 이런 기록이 성정론 일기도 나오거든요. 이런 거로 봐서는 이제 축산항이 아주 그때부터 큰 역할을 했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때 이제 이게 특히 이제 그 축산이 이제 고려사에 보이는 거는 이제 거의 의왕대에 처음 보입니다. 그 전에는 아무리 어디 뒤져봐도 그 축산이라는 유명은 안 나오는데 고려 말에 특히 이제 그 왜구들이 이제 이 축산 이쪽에 보면 이제 울진에 갔다가 안 돼가지고 저 다시 평양 쪽에 갔다가 다시 내려오면서 이제 축산에 들리고 침입하고 이런 게 이제 있는데 이제 고려 말부터 이제 축산이라는 지명이 저 이름이 그 역사적 기록에 나옵니다. 이제 그 고려 말에는 이제 있어도 그 축산성 자체는 없었고요. 그냥 그 있었는 데 그때 이제 외국들이 이제 고려 말에는 왜 이게 이제 이래 저 우리나라 쪽에 축산 특히 동해안 쪽에 와 침범이 많았나 하면 주로 이제 외국들이 이제 그 고려 말 정도 되면 일본에도 이제 내란이 일어나가지고 그 그때 몰라간 무사나 농민들이 이제 먹고 살기를 없으니까 그쪽에 이제 그 영유라 할까 뭐랄까 이런 사람들이 보호하에 이게 이제 우리나라에 이제 가서 이제 양식을 이제 식량을 양산해 가. 그러니까 이제 보면 이제 그 시절은 또 이 움직이는 방법이 요새 같이 발전 저게 없잖아요. 주로 해류나 바람 타고 오는데 일본 쪽에 그러네 이끼나 대마도 이쪽에서 배를 띄우면 가만 놔둬도 수일 안에 이쪽에 도착을 한답니다. 해류 흐름상.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제 어떤 서해나 이쪽보다는 동해안이 그들이 더 약탈지가 되었고 또 특히 또 이쪽은 그래 될 수밖에 없은 게 중앙정부에서도 보기에는 이쪽은 정연 첩첩이 사나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중앙에서 바로 어떤 토벌구이나 이런 게 또 형성이 잘 안 됐고 이쪽은 또 전부 이제 산악지대이기 때문에 이 자체 그 시절은 뭐 어서 같이 국군이 있는 게 아니고 상부군자들 아니잖아요. 병농일치제이기 때문에 농사 짓다가 전쟁이 일어나면 이게 막 이런 시대이기 때문에 인구 자체도 그래 안 많아. 이러기 때문에 이쪽이 좀 수월했기 때문에 외국들이 이쪽에 이제 뭔가 아닌가 이렇게 이런 걸 이제 추정을 해봅니다. 현재 아까 뭐 우리 저 교수님께도 말씀했습니다만 이런 데 이제 그 우왕대 들어가 워낙 저 하니까 이 여기에는 없었고 이제 그 하포 마산에 이제 그때 당시는 이제 경상도란 게 이 요새 말 경상남도 경상북도를 다 합쳐가 그 경상도였거든요. 그래 경상도 이제 그 마산이 이제 하포인데 마산에서 이제 주 경상도 이제 윤곽원 장군 이런 분들이 거기서 이제 경상도 도원수입니까? 도순문사로 나오는데 이분이 이제 그 마산 하포에서 이제 워낙 외구가 이제 많이 올라오니까 그래서 외구들은 이제 저 전투해가지고 이제 그 뭐랍니까 처치한 뭐랍니까 그 토벌하고 하면서 이제 이쪽 영덕까지 올라오면 영덕 축산까지 올라오면 그래 그 저 경상도 도순무사 어서가 나오면 경상도 해군 총사령관직이죠. 이분이 이제 왔을 때 축산항이 그 정도 그 고려시대만 해도 저 해 수군이 굉장히 발전했거든요.
그런 발전된 수군을 몰고 축산항에 정과 갈등됐으면 축산도 그 시절만 해도 꽤 크다고 볼 수 있거든요. 이분이 왔을 때 이제 여기는 축산항이 이제 성이 없었다. 그런 이게 기록을 보면 없었기 때문에 이분이 이제 축산항에 이제 도착해가지고 이래서는 안 되겠다 했는지 그 경주하고 안동의 군사 2,000명을 이제 증발해가지고 이 축산성을 샀습니다. 이게 샀는 데가 이제 1384년이죠. 1384년이죠. 이때 이제 여기에 이제 성을 사가지고 이제 군사를 주둔시킨다. 그래서 그때 주둔한데 최초로 이제 축산 만화로 보이는 거는 이제 박강이라는 분이 있거든요. 이게 영예 박씨인데 이분이 이제 공민왕대 황건적 나한테도 참여하시고 이분을 이제 축산도 도관령이라는 벼슬을 줘가지고 이 축산을 지키라고 축산성을 쌓고 축산을 지키라고 이제 임명을. 그리고 이때부터 이제 축산성도 쌓고 바로 옆에 영예성을 쌓아가지고 이제 영예와 축산성이 이제 서로 보완 관계를 하면서 이 왜구들을 물리치도록 이래 했는데 마침 또 이 박강이랑 이분이 이제 양촌 공검이라는 분이 이제 1380몇 년도에 이제 이 영예 귀향을 옵니다. 이분이 귀향을 와서 이제 듣고 쓴 게 이제 사제소감 박강이라는 분에 대한 전기를 씁니다. 이 전기에 보면 이분이 이제 이 축산도 도관령이라는 벼슬을 했다는 그런 기록을 합니다. 이런 거 봐서는 그때는 중앙정부에서 보낼 때는 임명했다기보다도 여기서 바로 임명해 그분이 이제 이쪽 지역 잘 아니까 외구들을 무찌르도록 이래 했지 않나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무산성 우왕 10년 1384년에 여기 자료에 보시면 규모하고 이런 이 성의 위치는 현재 아까 우리 교수님 말씀하듯이 축사랑 초등학교 보면 거기에 있었는데 거기에 아직 돌이나 이런 기본적인 남아 있는데 적어도 이제 그런 뭡니까 이제 좀 아쉬운 거 있죠. 이게 제가 보건데 이제 일제 시대까지는 어느 정도 그 밑에 성곽에 돌이나 석재가 있었는 것 같아요. 갔는데 저게 이제 포항 같은 경우도 통영포나 이런 포항에도 기록에 보면 일제 시대 들어가 항만 축조하면서 전부 다 그 성곽에 돌을 항만 축조에 섰대요. 그런 거 봐서는 이 축산항 축산성에 성곽을 만든 석재나 이런 것도 어전한 건 그거 다 안 썼겠나 싶어요. 그래서 기대 없죠. 일반 그 시절에 요새 같이 콘크리트 건물 짓는 것도 아닌데 초가집 지는데 큰 석재가 필요하지 않았었거든요. 그런 게 좀 아쉽죠. 그게 어떤 의미에서 일제시대에 들어가지고 축산항이 개항하면서 축광이 넓어지고 이런 차원은 좋은데 그런 게 안 됐으면 그 석재 고스란히 남아있으면 좀 복원하기도 좀 쉬웠을 텐데 이런 게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축산성에 대해서는 이제 정확한 기록은 나와 있고 그다음에 축산 만호에 관계된 기록은 이제 군사 몇 명 이런 거는 세종 때 나온 세종실 경상도 지리지나 경상도 속산 지리지에 이제 유일하게 나오고 그 이후에는 이런 자료를 제가 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때 세종 25년에 나온 경상도 지리지에 의하면 축산성에는 만호나 혹시 천호가 한 명 파견되거나 만호 한 명 파견되고 병선이 12척이 있었고 수군이 이제 429명이 있었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429명이 있었다면 대단한 숫자거든요. 병선이 12척이고. 근데 이제 참고로 아까도 오포만호도 말씀하셨는데 오포만호는 이 강구 지금 그 위에 절이 뭐죠? 명삼사 말고 원통사 그 자리에 있었는데 오포만호는 이제 보통 보면 이제 임진왜란 이전에 폐지가 됐고요. 임진왜란 이후에는 오포만호의 기록은 없고 축사는 이제 그때 이후에 아마 없어진 거는 거의 조선 말에까지 왔는 걸로 그런 기록이 나요. 이게 왜 그러나 뒤에
명단에 붙어 있습니다만 만호가 부임한 기록에 의하면 거의 철종 때까지 있었는 걸로 최소 고종 때까지는 안 있었겠나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경상도 속탄 1469년에 속탄 지리에 의하면 병선 6척에다가 수군이 366명, 360명, 묵은 병선이라는 건 군사 없이 그냥 그 고급 흡시고 이런 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게 4척 있을 정도로 굉장히 그 시절에 규모가 그리고 여기에서는 북한은 지금 이게 이제 그 강원도 저 평야 우선 구포 쪽하고 이게 이제 칠포가 관할하는 이제 월포 앞에까지 이쪽이 이제 축산포 관할 구역이었습니다. 축산성 그 축산 만호 관할 구역이었습니다. 그래 하여튼 뭐 이게 축산성은 뭐 그런 정도 내용밖에 없는데 사실 그 이게 좀 너무 아쉬운 게 그렇습니다. 이 축산이 굉장히 이런 좋은 자원을 가지고도 크게 뭐 좀 역할을 좀 해줘야 되는데 그걸 못한 게 저는 이제 그 이 대소산 같은 게 올라가보서 모르겠습니다. 올라가면 기록수도 좋고 근데 이 봉수대는 이 대체로 고려 중력 때문에 이제 봉수대가 설치가 됩니다. 대구 이제 그 축산 봉수대, 대소산 봉수대는 아주 큰 역할을 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청라 도리산, 강구의 황석산, 그 축산의 대소산, 그런 평의 구리포, 후포 봉수 받아서 바로 지금 어딥니까 창수 대동 그 광산 거기서 바로 이제 그 진도의 남각산 이래서 바로 남산으로 올라가는 아주 중요한 경공이었어요. 그래서 여기는 축산에 봉수 별장이 2명 있고 봉수병이 꽤 많은 병이 있을 정도로 아주 컸습니다. 커서 중요한데 지금은 뭐 이상하게 막 흔적이 없어가지고 있는데 이런 것도 한번 복원해가지고 충분히 하면 좋고 그리고 또 이 죽도산 이제 저는 이제 죽도산이라는 게 대죽자가 막 대나무가 많다고 죽도가 아니지 않았나 싶은 게 이게 죽이란 게 이게 이제 이 순수 경상도만 쭉 솟아있다 이렇게 쭉 솟아있다. 그 축산항에서 축산 이 죽도가 쭉 솟아있는 섬이라. 그래가지고 이제 죽섬 이래 부르던 게 대가 있다 이런 식으로 부르다가 이제 죽도로 하고 저기 안 그러면 이제 돌이 많은 섬이라 가지고 죽도를 했을 수 있거든요. 이제 닭게심화 할 때 닭게라는 게 이제 돌이라는 뜻이고 일본말의 테마는 한국말이에요. 독도 이것도 이제 닭게심화 하다. 독도가 그 떨어진 돌이 돌섬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죽도 같은 경우는 이 안에 해안에서 볼 때는 섬이 쭉 솟아있기 때문에 쭉 솟아있는 섬이다. 이래서 이제 죽도, 죽섬, 죽섬 이래 불렀던 게 이게 지금 뭐 대가 있다니까 대나무로 부르는 것 같은데 아니 그래 여기는 또 그런 것도 있었고 이 고려말에 시작된 외구가 이제 조선 세종 때까지도 이제 왔는 모양인데 그때 이제 이 최윤덕 장군이라고 아시죠? 이 사분 개척하신 이분도 여기 와가지고 최훈대 아버지가 최훈대란 분인데 자기 아버지 따라가 여기 축산까지 와서 외구를 무찌르고 한 그런 기록이 왕조실록에도 나오고 이런 걸 잘 복원해가지고 우리 그 축산을 새롭게 한번 하면 되고 그래 하여튼 뭐 그런 거지. 그래서 저는 뭐 하여튼 이 축산을 잘 엮으면 그 나름대로 뭐 좋은 그런 거 되고 이제 특히 또 만호성 같은 경우도 복원하면 이 전국에 있던 만호성 이게 복원된 거의 없고 우리 축산에서 오면 이게 특히 복원하되 축산 만호로 하고 제가 전부 이제 왕조실록이나 이게 성경들을 다 뽑아 찾아놨습니다. 이런 분들 전부 이제 참 뭐
모시고 이런 것도 꾸미고 그다음에 이제 이게 나무심 복원하면 아침 저녁으로 문 닫고 열 때마다 시가 행긴 옛날 국군복 입회가 행기도 한 번씩 하고 그다음에 뭐 저 축산 도곡 이런 데서도 그 이렇게 뭐 최은덕 장군 이런 분들 기념비도 하나 세우고 그러니까 이런 것도 하나 하면 참 좀 멋있는 이런 게 될 것 같은데 앞으로 좀 뭐 그런 거 했으면 좋겠어. 또 이 대략 뭐 제가 발표 노래 하고 이야기가 들어가면서 하겠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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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합니다. 예.